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0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해 2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요. 독해 2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빈칸 넣기나 아니면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문제들은 좀 굉장히 평범한 문제들인데 이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조금 접속사나 연결관계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런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해도 함정이 있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오늘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 문제 풀어볼 거고요. 풀이 순서 체크할 거고요. 출제 의도와 핵심 전략 볼 건데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험에 임박해서는 지금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막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문제를 먼저 보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사실 순서가 중요한 것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답이 딱 떠오르는 쉬운 문제들도 있지만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이 순서 체크하셔야 되고요. 내가 순서를 다 이렇게 해서 문제의 답을 도출을 했어. 그러면 이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인가? 라는 그 포인트를 짚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독해 이 부분에서 세 문제를 풀어볼 건데 맞아. A, B, C에서 순서대로 A, B, C를 말에 맞게 논리에 맞게 적용을 시키는 영역이었지 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사실 근데 구어체로 말을 할 때에는 뭐를 먼저 말을 하건 이게 말이 딱 내뱉었을 때 뜻이 되면 크게 상관은 없어요. 오늘 밥 먹으러 가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밥 먹으러 가자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리성을 따진다는 게 이 순서를 따진다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있고요. 시간의 순서가 있고요. 접속사의 연결관계가 있다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맞춰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쭉 훑어보면 찌란이라는 접속사도 보이는 것 같고 먼라의 워먼으로 시작하는 것, 삥치의 워먼 나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게요. 56번 볼 겁니다. 제시된 보기를 분석을 하시는데 보통 분석을 한다고 하면 그냥 해석하시잖아요. 이게 뭐고? 아니에요. 근데 문장은 구조가 있어요. 출제자 자체가 해석이 너네 모르는 단어도 있잖아. 그치? 외국인인데 네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대충 맥락을 누가 뭐 했고 그런데 그러나 그래서 이런 게 맥락 정도는 파악이 되지 않겠니? 라는 걸로 출제 의도를 갖고 물어보기 때문에 단어를 해석하고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려기보다는 구조 자체를 분석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찌란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일부러 제가 찌란이라는 접속사를 갖고 온 거예요. 왜냐면 虽然但是因为所以 같은 경우는 쉽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렇게 탁탁 집어서 금방금방 갈 수 있는 접속사들인데 오늘은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 그러니까 실수하게 되기 쉽고 나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찌란 같은 경우는 제가 5급, 6급 가르칠 때도 찌란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6급 학생들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찌란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접속사라는 거. 근데 얘가 그래도 시작할 때 들어가니까 뭔가 뒷절이 이어지겠구나라는 느낌은 있을 수가 있어요. 접속사 절이라는 거 파악을 하셔야죠. 설령 내가 찌란의 뜻을 모르더라도. 本来 요거 조금 중요할 수 있어요. 원래 해놓고 주어 있고요. 相比你 너를 데리고 취 이허위엔을 가려고 했어. 주술목이 다 갖춰진 완전한 문장이에요. 해석이 중간중간 안 돼도 주어가 있는지 수어가 있는지 목적어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불완전한 문장인지 완전한 문장인지에 따라서 제일 앞에 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我们就去天安门吧. 뭐뭐 합시다. 독해 이 부분에 뭐뭐 합시다로 끝나는 문장들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하니까 뭐뭐 하자라고 청유를 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얘가 제일 마지막에 위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기를 보면서 분석할 때 나오면 문제 풀기가 조금 더 용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그럼 불안정한 문장끼리 먼저 한번 짝꿍을 연결을 시켜볼까요? 왜냐하면 자기 자체가 이미 완전한 문장들은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문장끼리 얘 뒤에는 이 짝꿍 문장이 있거나 얘 앞에는 이 짝꿍 문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불안정한 문장끼리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면 제일 쉬운 접근이 접속사의
절을 짝꿍끼리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찌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면 높은 급수 학생들도 너무 생소해요. 6급 학생들도 찌란이 뭐야 그러면 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뜻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오늘 찌란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얘가 접속사야. 수에란이나 딴시나 인웨이 같은 접속사인데 보통 문장 제일 앞에 쓰여. 그리고 뒤에 찌우나 나머로 연결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찌란이 보이면 해석을 안 해도 나머 있다, 찌우 있다라는 그 절을 뒤에 넣으시면 진짜 시험 보러 갔는데 찌란이 나왔어. 다른 사람은 찌란을 처음 봐. 그래서 뭐야 라고 고민하고 있어. 이게 부사야 뭐야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찌란, 이게 접속사였고 뒤에 찌우나 나머로 걸리는구나 라는 기억을 해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기왕 일이 이렇게 돼버렸어. 기왕란 일이 당연하게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럼 뭐뭐 하자. 이미 갔다고 하니까 그러면 티에넌먼을 가보도록 하자라고 연결된다라는 거야. 오늘 이거 하나 포인트 기억하시면 굉장히 고급 중국어를 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찌란이랑 찌우나 나모로 걸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배열이 됐으면 나머지 남아있는 이 삐를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번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라는 건 가장 처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원래 뭐뭐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사고의 가장 제일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라이 같은 경우는 앞에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원래는 내가 너를 데리고 이허우엔을 가려고 했는데 너 가봤어? 나 가봤어. 이미 갔잖아. 원래 하려고 했는데 갔잖아. 그러면 티아난먼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문제를 푸셨을 때 여러분이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은 접속사의 호응 중에서도 제가 조금 생소한 찌란을 갖고 왔죠. 왜냐하면 다른 쉬운 접속사들은 모두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그리고 번라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예정되어 있던 생각이기 때문에 앞쪽에 나올 가능성도 되게 높구나. 그리고 청유문이 보통 제일 마지막에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이 사실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똑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보기 먼저 분석을 할 건데요. A에 보시면 삥치에로 시작을 해요. 삥치의 자체가 게다가란 뜻인데 여러분이 딱 기억을 하실 때 게다가면 절대 제일 앞에 못 오겠구나. 그쵸? 뭐가 있고 게다가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다짜고짜 삥치에가 나오면 서비스도 별로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가 나왔기 때문에 보통은 점층으로 연결되죠. 뭐뭐 하고 게다가. 그럼 절대 제일 앞에 등장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청유문이 나왔어요. 我们还是到别的餐厅吃吧. 뭐뭐 하는 게 낫겠다라는 뜻이거든요. 还是什么什么吧.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청유도 그러면 좀 마지막쯤에 제한을 할 가능성이 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기 자체를 분석하면서 얘가 앞에 올까 뒤에 올까를 미리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대다수가 이 영역은 접속사 막 많이 외우고 단어끼리 겹치거나 그러면 거기 맞춰서 가고 막 이런 기술적인 것들만 알고 있으면 진짜 시험 현장 가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당황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내가 아는 단어 있나 없나 보지 마시고 A, B, C, D 볼 때부터 얘가 위치적으로 앞에 올까 뒤에 올까를 끊임없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거예요. 나 대명사는 그냥 확인을 해주시죠. 나자 찬팅더 차이가 맛이 그냥 쏘쏘해 일반적이야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 있고 대명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 정도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일단은 여기 이 삥치가 얘가 관건이에요. 왜냐면 게다가 서비스도 그다지 좋지가 않아. 그럼 앞에 서비스를 갖고 있는 건 지금 그 절 두 개가 주어가 하나는 워먼이고 하나는 나지아 찬팅이잖아요. 서비스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찬팅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음식점의 요리의 맛은 일반적인 데다가 서비스도 별로야 라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삥치의 하나 자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니까 그러면 제가 청유 어디서 쓴다고 그랬죠? 마지막에요. 거기가 맛도 그냥 그렇고 서비스도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러면
다른 데 가보는 게 어때? 보통 최종 제안을 할 때, 청유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 위치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되겠죠?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오늘 56, 57, 58 문제를 푸는데 뭐 그냥 그 영상 보시면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56 문제는 저랑 같이 풀고요. 뭐 57이나 58 같은 경우는 잠깐 멈춰놓고 본인이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 말을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볼게요. 就是希望 내가 희망을 해. 보통 이제 주어가 생략된 상태로 희망을 해. 이 기회라는 건 앞에 기회가 언급이 될 것 같아요. 좀 칭송이샤. 내가 좀 릴렉스하게 좀 편히 쉬고 싶어라는 거. 근데 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하기를 바란다라는 건 제일 마지막에 염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제가 푼 이 세 문제가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낸 것이 청유문이나 제안이나 희망이나 바람이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접속사나 인과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 보면 당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기억하시고요. 其实 사실은 말이야 没有什么特别想去的地方 주어는 없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가고 싶은 곳이 없어. 我打算 계획이죠. 제가 앞서서 번라이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뭐뭐 하려고 했고 打算 뭐뭐 할 계획이었고 계획이 제일 처음인 거죠. 我打算这次寒假 이번에 겨울방학 때 해외여행을 좀 해보고 싶었어 라는 그 완전한 문장이에요. 주술목이 다 갖춰진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A, B, C 중에서 제일 앞에 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큰 게 C겠죠. 주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럼 하나씩 갑니다. 자, 보시면 특별하게 가고 싶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좀 쉬는 게 좋겠어가 바로 내용상의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야, 가고 싶은 데가 없어서 가고 싶은 데가 없으니까 좀 쉬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인외나 소이가 아니어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其实没有 주어가 없는 문장이에요. 其实는 제일 앞에 올 수는 있으나 주어가 없는 문장이고요. 여기도 주어가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얘가 뒤로 빠지고 내가 원래는 겨울방학 때 해외로 여행을 갈 계획이었는데 사실은 말이야 갈 데가 없더라고. 가고 싶은 곳이.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조금 쉬어보고 싶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문장 자체가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가 어렵거나 단어가 어려우면 오히려 문제는 쉬울 수 있고요. 해석이 가능한 문장,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장은 별다른 힌트 없이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서 맥락으로 파악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희망은 제일 마지막이고 주어 수로 맞춰서 해석을 해보니까 원래 이럴 계획이지만 사실 이래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 맥락을 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은 4급도 어떻게 보면 좀 급수가 높은 급수는 아니지만 4급 HSK 문제부터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뭐 10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5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낮을 수는 있으나 나머지 5문제 정도는 좀 꼬아놓거나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험에 임박해서는 쉬운 문제들을 공고히 해서 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놓치는 부분, 시험 현장에서 나를 당황하게 할 수 있는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들도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의미상의 연결관계를 좀 니네가 알 수 있냐? 별다른 힌트 없이 나와 있어도 부사 유의하셔야 되고요. 청유나 발음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배치한다는 거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HSK 4급 독해 이 부분을 접근해 봤는데요. 의외로 실수 많이 하시고 어려워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제들을 보면서 또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시험 현장 가서 중요하게 도움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